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 정말 뜨겁죠? 그런데 바로 지금 어쩌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확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법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이름은 상법 개정안이라서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정말 흥미진진하거든요. 오늘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상법 개정이라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게 사실 여러분의 지갑이랑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이 대체 뭐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제가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번 법 개정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 한국 기업들의 운영 방식을 바꾸려는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어떤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 있어 왔던 거죠. 처음에는 회사는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는 걸 법에 딱 박았고요. 그 다음엔 집중투표제라는 걸로 소액 주주들도 이사선임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세 번째 단계에서 그동안 논란이 정말 많았던 자사주 문제에 드디어 칼을 대게 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자사주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법을 바꿔야 했을까요? 이 새로운 법이 해결하려는 핵심 문제를 알려면 그동안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불렸던 관행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먼저 자사주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말 그대로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 회사 주가가 너무 싼데 이 정도 가치는 아니지 하면서 회사가 자신감을 보여주는 꽤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주곤 하죠. 자사주를 사는 것 자체는 좋은 의도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좋은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거죠. 망치로 멋진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것처럼요. 바로 이 자사주라는 도구가 일부 대주주들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이면서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 방패와 마법이라는 비유가 핵심인데요. 방패는 뭐냐? 말 그대로 대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할 때 자사주를 쓰는 겁니다. 우호적인 세력한테 넘겨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바로 이 마법입니다. 원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둘로 쪼갤 때 마법처럼 이 자사주의 신주를 배정하면서 죽어있던 의결권이 살아나는 겁니다. 대주주는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배력을 공짜로 늘리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마법을 부리는데 쓴 돈이 누구 돈이냐? 바로 우리 같은 모든 주주들의 돈, 즉 회사 돈이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문제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 나온 게 이번 제3차 상법 개정안, 바로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입니다. 네, 규칙은 아주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이제 기업들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면 그걸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소각해야만 합니다. 그냥 소각해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랑 벌칙까지 딱 정해놨습니다. 새로 산 주식은 1년 안에, 이미 갖고 있던 주식도 1년 6개월 안에는 무조건 소각해야 하고요. 만약 이걸 어기면 관련 이사한테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에 제대로 힘을 실어준 거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주식을 없애는 게 대체 내 돈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이 간단한 계산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회사가 똑같이 100만 원을 벌었다고 쳐요. 근데 주식이 10주에서 5주로 줄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주식 한 주가 가져가는 이익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 파이는 똑같은데 나눠 먹을 사람 수가 줄어드니까 내 몫이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주주 가치가 올라가는 핵심 원리입니다. 물론 이렇게 큰 변화에 대해서 모두가 박수만 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찬반 논쟁이 아주 뜨거운데요. 지금부터는 이 법안을 둘러싼 양쪽의 입장을 한번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찬성하는 쪽에서는요, 이게 드디어 주주 가치를 제대로 높이고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받는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업의 중요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져서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죠.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사주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주식까지 전부 소각하라는 건 좀 너무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말이 바로 반대 측의 핵심적인 걱정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사주라는 방패가 없어지면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외국 투기 자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법이 통과된 지금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시장의 반응은 정말 빠릅니다.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법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기업, 즉 수혜주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아주 분주해졌어요. 그 기준은 명확하겠죠. 바로 기존에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는요. 첫째,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둘째, 제도가 바뀌는 초기에는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도 꼭 생각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다음 카드는 대주주가 상속세 같은 문제 때문에 일부러 주가를 누르는 걸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큰 흐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강력한 조치가 과연 한국 기업들이 제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던 오랜 숙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이제 시장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면서 확인해야 할 몫으로 남았습니다.